CCC에서 60분 뛰고 한 골에다가 3도움 추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68.9분당 공격 포인트가 하나였는데 60분 뛰고 공격 포인트가 4개였으니까 거의 뭐 4배 이런 속도인데. 안녕하세요, 볼루TV 서영욱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MLS 2026 시즌 개막이 임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는 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레알 에스파냐 온두라스 원정에 가서 6대1 대승을 하면서 이번 시즌 막을 올렸는데요. 이제 이번 주말입니다. 22일 낮 12시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홈에서 개막전 슈퍼 빅매치를 갖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메시가 득점왕, MVP 휩쓸기도 했지만 인터 마이애미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명실상부한 MLS 최강자 자리에서 LA 원정을 지금 오게 되는데요. 겨울을 거치는 동안 LAFC는 비교적 조용한, 확실히 유럽 축구에 비해서는 좀 잔잔한 그런 이적 시장을 거쳤는데요. 어제 에스파냐전에서 활약이 상당히 좋았었던 캐나다 국가대표팀 부주장인 유스타키오 선수의 영입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3선에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던 유스타키오 선수인데 일단 지금 임대로 왔거든요. 포르투갈 포르투 소속인데 잘해서 계속 좀 이 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이었어요. 반면에 아주 중요한 선수를 잃을 뻔하기도 했었던 LAFC의 겨울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단짝인 드니 부앙가 선수가 브라질 명문이죠. 플루미넨스의 콜을 받고 이적이 실제로 진행이 됐었어요. LAFC가 요구한 이적료 1,500만 불을 플루미넨스가 내겠다고 합의를 하면서 급물살을 탔었는데 올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는 LAFC가 짧은 시간 동안 부안가의 대체자를 물색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에 이적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MLS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모라에스에 따르면 부안가는 LAFC 측에 대체자를 빨리 구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여름에 떠날 거다라는 뉘앙스로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의지가 표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안가 선수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매번 이적 시장마다 이적설이 나왔던 선수이기는 합니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손흥민 선수하고 신나게 호흡 맞추고 또 헤트트릭 달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름에 이적을 하는 게 물론 유럽에 간다면 여름이 적기이긴 하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 간에 지금 이 LAFC에서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팀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LAFC하고 워낙 또 궁합이 잘 맞는 선수니까. 아무튼 이런 가운데 이 두 팀이 맞붙는 개막전은 공교롭게도 올 시즌 나란히 최고의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MLS 최고 전문가 15명이 뽑은 올 시즌 우승 후보 1위, 2위가 이 두 팀이에요. 네. 자, 이번에 마이애미가 손흥민의 옛동료인 세리오의 레길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반가운 얼굴이 하나 더 늘어난 그런 대결이긴 한데 기존의 데폴 그리고 수아레스 그리고 새로 영입된 멕시코 리그 득점왕 출신의 베르테라메까지 조르디 알바하고 부스케츠가 은퇴하면서 팀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인터 마이애미는 아주 막강한 무서운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스포르티코에서 정리한 거에 따르면요, 두 팀이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팀이라고 합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1위인데 14억 5천만 달러라고 하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조 1천억 원이 좀 넘네요. 그리고 2위가 LAFC입니다. 14억 달러,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터 마이애미는요, 메시가 오고 나서 기업 가치가 4배 이상 올랐대요. 좀 보도를 보니까 엄청나죠. 아무튼 이렇게 규모 면에서도 MLS에서 가장 빅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이 좀 만나게 되는 이번 개막전입니다. LAFC를 해치고 이제 MLS 가장 가치가 높은 팀으로까지 성장한 인터 마이애미인데 이제 피치 위에서도 매 시즌 성과를 또 내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MLS가 근데 좀 지난 1년 동안 2% 성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의 시선도 많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 두 팀은 꾸준하게 또 대단한 성장을 하고 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리오넬 메시의 개막전 출전 여부죠. 손흥민 선수 몸 상태가 절정이라는 거 잘 지금 준비했다는 것은 이번 레알 에스파냐 경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부디 제발 손흥민 선수하고 좀 맞대결 개막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페루까지 가서 투어하느라고. 두 팀은 지금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에도 나란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진표상 결승에 가야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그에서의 대결이 더 좀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MLS 공식 홈페이지가 MLS 전문 해설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 올 시즌 예상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한번 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15명한테 각각의 질문을 물어서 요걸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예상팀 순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수상자 예상 이런 것들 했는데요. 먼저 MLS컵 결승전 대진 예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동부 우승팀, 서부 우승팀이 누구냐를 예측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각 컨퍼런스 우승팀을 예상한 거라고 좀 봐야겠죠. 동부에서는 인터 마이애미 우승이 13명. 15명 가운데 13명이면 뭐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신시내티하고 시카고 파이어. 그리고 서부에서 MLS컵 결승에 올라올 팀은 이제 LAFC가 11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압도적이네, 이 정도면. 그쵸? 시애틀이 3명, 그리고 샌디에고가 1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 마이애미하고 LAFC가 MLS컵에서 만날 거라고 이렇게 다들 예상을 좀 했는데, 그렇다면 우승은 누가 될 것이냐? 우승팀은 바로 인터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우승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한 사람이 7명. 그 다음이 손흥민 부안가를 앞세운 LAFC가 4표를 받았고요. 시애틀 2표, 샌디에고 1표 이렇게 표가 나뉘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이번 개막전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게 다들 예상하는 바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서포터즈 실드 이제 우승 예상인데요. 요거는 정규리그 우승입니다. 정규리그를 동부하고 서부가 나눠서 진행을 하고 몇몇 팀들이 이제 인터리그를 하긴 합니다만 정규리그 끝났을 때 승점이 가장 높은 팀을 서포터즈 실드 우승으로 딱 지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LAFC가 가장 많은 7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터 마이애미가 6표로 이제 2위고요. 신시내티 그리고 밴쿠버, 아틀란타 이런 팀들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동부보다는 LAFC가 있는 서부가 좀 더 경쟁이 수월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고로 LAFC는 서포터즈 실드에서 2019년, 2022년 이렇게 2번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던 도노번상 MVP 예상입니다. 자, 여기서도 리오넬 메시가 역시나 9표, 가장 많은 과반수 득표를 하면서 MVP 최우선 후보자로 거론이 됐고요. 다음이 바로 5표를 받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메시, 손흥민 말고는 2표 이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메시 2표 이상이라는 걸 거론할 필요가 없구나. 메시, 손흥민이 받은 표를 합치면 14표고 나머지 1표가 드라이어 선수에게 갔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이제 에이스죠. 2025년에 뉴커머상을 받았었던, 2025년에 MVP 투표에서 메시 다음에 이제 2등을 했었던 드라이어 선수까지. 그러니까 손흥민과 메시의 MVP 양대 산맥 맞대결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MLS 득점왕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서 메시가 5표 받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3표. 여기서도 2위인데 여기는 공동 2위입니다. 손흥민 그리고 부안가 그리고 이번에 인터 마이애미가 제가 아까 언급했죠. 그 멕시코 리그 득점왕 출신인 몬테레이에서 이제 지명 선수로 인터 마이애미가 데리고 온 헤르만 베르테람의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선수고요. 이 선수가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같이 뛰고 있는 메시나 수아레즈나 이런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에 대한 그런 기대치와도 좀 같은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리고 남은 한편은 이제 쿠이퍼스, 시카고의 쿠이퍼 선수가 이제 받게 됐고, 그만큼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는 시즌이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당당히 득점왕 후보 2순위에 꼽혔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팀 우승, MVP, 득점왕 요거 그 투표자 중에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었었고 아스날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의 아들이죠. MLS 레전드로도 이제 활약을 했었고 지금 MLS 해설가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가 MVP만 메시를 찍었고요. MLS컵 우승 그리고 샤프터즈 실드 우승 다 LAFC 찍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왕은 손흥민을 찍었습니다. 상당히 좀 인상적인 투표를 했길래 좀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MLS 올해의 뉴커머 예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인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신인이라면 보통 이제 어린 영 플레이어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MLS에 처음 온 선수 중에서 가장 활약이 좋은 선수가 누구냐. 이거 작년에 손흥민 선수도 최종 파이널 후보 3인에 올라갔었죠.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무래도 하반기만 뛰었기 때문에 13경기 12골 4도움 플레이오프까지 포함을 해서 좀 압도적인 활약을 했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드라이어 선수에게 좀 밀렸었죠. 요 뉴커머 상은
올 시즌 새롭게 이제 MLS에 발을 들인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역시나 멕시코 리그 득점왕 출신인 베르테라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5명 가운데 10표를 받았고요. 다음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득점왕 출신인 미네소타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2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손흥민 선수의 옛 동료죠. 티모 베르너, 이번에 세너제이에 합류한 티모 베르노도 2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출신의 레드불 뉴욕에 합류하게 된 루발카바 선수도 1표를 받게 됐네요. 자, 이렇게 봐도 손흥민과 메시를 왜 그렇게 동부의 메시, 서부의 손흥민 하면서 또 개막전까지 이렇게 둘이 붙는 걸로 사실상 슈퍼컵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요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LAFC와 인터 마이애미 구도를 지금 리그 차원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는 어떤 이유가 이렇게 간판 스타들을 보유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손흥민과 메시 계속해서 이런 MLS 공식 홈페이지에서 낸 기사거든요. 이거 MLS 공식 이제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한 것에서도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1, 2위로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이런 구도, 아주 확연하게 2026년 MLS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아닌가. 참고로 MLS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올 시즌 예상 순위도 공개를 했는데요. 동부에서는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1위를 당연히 할 걸로 예상이 됐고, 신시내티, 내쉬빌, 필라델피아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컨퍼런스, 손흥민 선수가 있는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역시 LAFC가 1위로 좀 예상이 됐고요. 뮬러의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2위, 그리고 샌디에고, 시애틀 사운더스 이렇게 쭉, LA 갤럭시는 이제 5위로 예상이 됐고요.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합류한 미네소타 역시 서부 컨퍼런스인데 7위로 예상이 됐고, 베르너가 합류하게 된 이 세노제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호세라고도 하죠. 산호세. 세노제이 같은 경우는 12위, 서부 12위로 상당히 낮은 순위로 또 예상이 됐군요. 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하반기만 뛰면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게 2025 시즌 MLS 분당 골 컨트리뷰션이라는 이런 지표입니다. 요게 이제 최소 1000분 이상 출전을 한 선수들 중에서 이제 플레이 포함해서 지난 시즌에 공격 포인트를 얼마나 자주 기록을 했느냐, 이제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리오넬 메시는 47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하나씩 기록을 했고, 손흥민 선수는 68.9분당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 다음에 안더스 드라이어, 무소프스키, 부안가 이런 선수들인데, 이번에 이제 CCC에서 60분 뛰고 한 골에다가 3도움 추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68.9분당 공격 포인트가 하나였는데, 지금 60분 뛰고 공격 포인트가 4개였으니까 거의 4배 이런 속도인데, 이런 페이스가 매 경기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산뜻하게 시즌 출발을 한 손흥민 선수고요. 그래서 메시가 꼭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아주 빅매치답게 손흥민, 메시, LAFC, 인터 마이애미 정말 박터지는 멋진 승부를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12시 저희 폴리TV 제가 입중계 하니까요. 같이 와서 함께 보시면서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 실시간으로 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